안녕하십니까.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체인 기본과정 3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강서부터는 24개 중에서 몇 개 사례들을, 투자받는 소상공인들의 사례들을, 실사례도 있고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편한 소상공인들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실제 앞으로 한 4개 과정에 걸쳐 가지고 총 24개의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소상공인들도 내가 어떤 업종이다, 때로는 빵가게다, 떡볶이 가게다, 김밥 가게, 토스트 가게도 있고, 중국집, 중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본죽, 모르시는 분 없죠? 본죽에 대해서 본죽 사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업주 김철호 회장입니다. 원래는 한국 기자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해서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영업도 잘 하시고 하시다가 98년도에 IMF 때 크게 무너졌습니다. 폐업을 해가지고 동네 놀이터 근처에 거기에 리어카에서 호떡 파셨습니다. 호떡 팔다가 그 옆에 놀이터 위에 딱 보면은 요리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제기를 해야지 라고 하다가 거기서 요리 학원을 보면서 다니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죽을 갖다가 죽집을 했는데, 해화동 해화역 대학로죠. 대학로 전철 입구에서 들어가 있는, 돈이 없어서 2층에다가 본죽을 했습니다. 죽집을 만들면서 죽을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죽 언제 드십니까? 병원에 가면은 항상 흰죽 나왔죠. 이전에 그랬습니다. 죽은 병원에 가야 먹는 음식이 바로 죽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죽을, 사람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빠르게 가는 거는 죽을 갖다가 끓여주면 참 좋겠다. 병원에서 죽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환자들한테 빠르게 영양 보양식으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을 한 거죠. 그래서 20, 30대들한테 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죽 끓이시는 분 알죠? 오래 걸리죠? 밥을 해서 뜸을 들이면서 죽으로 저으면서 밥알 다 풀어가지고 하면서 하는 게 죽입니다. 시간 꽤 걸립니다. 하지만은 패스트 햄버거처럼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죽을 최소한 10분 이내, 5분 이내 만들어야지 프랜차이즈가 된다 해가지고 김철호 회장은 그걸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화동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2002년도죠. 2002년도에 10분에 죽을 한 그릇을 뚝딱 끓이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죽을 판다. 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죽을 할 생각을 꿈에도 몰랐죠. 사람은 죽을 병원에서만 환자들만 먹는 게 죽인데 이거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죽을 다 먹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철호 사장은 오랜 떡볶이도 팔고 이걸 하시면서 발상을 전화를 갖다 했다. 그리고 직장인들 20, 30 대학로역 앞에서 젊은 친구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갖다가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본죽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 다음 이 바로 토스트 가게. 이삭 토스트 보셨습니까? 시장통에 가면은 웬만한 전통시장에는 이삭 토스트 가게들이 다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가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분은 교회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이 전업주부였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남편분께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쉬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시고 본인이 이제 남편 병원비하고 그걸 벌어야 되니까 전업주부가 뛰어들게 된 거죠. 결심한 게, 일단 집에서는 전업주부가 토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토스트를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중에다 리어카 해놓고 토스트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죠? 그래서 이걸 그분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새벽에 5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첫 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새벽 5시 일어나고, 청소하시는 분들 5시에 일어납니다. 첫 차 타고 갑니다. 그럼 5시에 문 연 가게들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길목에 학생들이 많은 새벽에 나오는 길목에 5시 앞에서 토스트를 파는 겁니다.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집에서 조심조심 나오는데 밥도 못 먹고 나왔죠. 그러다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김학영 대표님은 거기에 착안을 했던 거죠. 완전히 독식했죠. 독식. 5시에 누가 식당 묻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남편 병원비도 다 부담도 하고 그것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고 남편도 이제 가고 또다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파트 앞에 젊은 부부가 과일인가 그 대문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파는 걸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가 또 저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분한테 저희가 토스트 가게 한번 해보겠느냐, 나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토스트 가게 이렇게 추위에서 떨지 말고 돈 버는 토스트 가게를 해라. 그 젊은 부부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삭 토스트를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러다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그 젊은 부부한테 1호점을 만들어 줍니다. 1호점은 당연히 잘 되겠죠. 목도 짚어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입소문 나가지고 50개까지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는 엄마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인이시기 때문에 남들 불쌍한 거 그냥 못 지나치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 그래서 이 이삭 토스트가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비가 짬뽕 사례를, 짬뽕 가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짬뽕. 이비가 짬뽕 들어보신 분, 저도 처음에 이거는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전 지역, 대전 지역에 있는 짬뽕 가게였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짬뽕 국물을, 이분도 권영남 대표님도 직장생활 다니시다가 여러 사업들을 전전공했습니다. 편의점, 한복, 화장품 같은 걸 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이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가지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화장실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말 보셨죠? 보신 적 있죠? 남자들은 다 합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 말을 쓰신 분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짬뽕 가게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짬뽕 할 때 그냥 짬뽕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전에 화장품 가게 하면서 전국을 일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국의 8도의 짬뽕집에 다 맛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약 짬뽕을 만들게 됩니다. 보약 짬뽕. 무슨 말이냐? 한약재를 갖다 달여서 국물을 갖다 내는 겁니다. 한약재. 그래서 짬뽕 국물 먹으면 몸이 그냥 사골 국물 먹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한방 한약재하고 그래가지고 든든하게 보약 짬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짬뽕 이거는 이어와도 실망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성공 요인은 실패에 그러지 않고 항상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리고 이전에 많이 실패해 봤다. 그리고 이번에 짬뽕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맛하고 건강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해야 됐다. 지금 현재는 이비가 짬뽕 같은 경우는 이제 2세 경영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허도 많이 출연했고 연구소도 하고 해가지고 2세가 이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사례를 해가지고 개성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짬뽕 가게를 공을 들여서 1호점을 개설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우동집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니기리와 이규동.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창업주 이명훈 회장은 우동가게는 어떻게 했는가? 원래는 젊을 때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꽤 비싼 책이었는데 있는 집에만 구비를 하는 백과사전입니다. 그 영업을 하시다가 신성 CNG라는 회사에다가 입사를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 또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때 많이 부도가 났죠. 저는 그때 잘 나가다가 그냥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98년도에. 웬만한 회사들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지연 레드클럽이라 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매각도 하시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역업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창업 아이템도 전시장을 하다가 이걸 한국의 김밥하고 일본의 우동하고 결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영업맨으로서의 기본적으로는 자질도 충분히 갖추고 계셨고, 그리고 세계 무역회사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 보니까 각 나라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분식과 김밥과 일본의 우동 깔끔하죠. 일본 음식들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편하고 먹을 맛이 딱 보면 음식을 딱 보면은 이쁘죠. 그게 오니기리와 이규동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던 게 오니기리와 이규동. 다음은 또봉이 통닭. 이제 통닭집입니다. 통닭. 혹시 또봉이 통닭 보신 분은 있습니까? 많이 체인지는 많이 늘어나는데, 또봉이 통닭은 옛날 통닭 모토가 이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빠가 퇴근해 올 때 집에 노란 봉투에 옛날 통닭으로 해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목만 치낸, 목하고 팔다리 치낸 통닭 노랗게 해가지고 그걸 그 통닭 봉투에, 종이 봉투에
통닭이라고 써져 있죠. 그거 갖고 오면은 가족이 남죠. 또봉이 통닭은 바로 그 통닭입니다. 그런 기적으로 해가지고 특징이, 또봉이 통닭은 배달 안 합니다. 배달. 지금 배달민족 배달비가 10%만 해가지고 많이 부담되죠. 또봉이 통닭은 배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치킨집 주인이 쓸데없이 비용 지출하는 걸 다 거품을 다 제거했습니다. 바로 그 사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대표는 고등학교 때 씨름선수였습니다. 씨름선수. 그래가지고 대학을 진학했다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학비를 갖다가 거둬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걸 학비를 다 조달을 했습니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도 하고 최대 씨름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그 씨름판이 천하장사 말고는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그리고 또 다쳤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과 만두 전문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탈이 났죠. 해가지고 만두집, 여름에는 안 되죠. 겨울에는, 가을에 창업해가지고 겨울에 잘 하다 보니까 했는데 여름 때 만두집이 힘들죠.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았던 게 바로 통닭집입니다. 통닭은 그냥 이전에도 통닭이 많았지만은 차별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무입니다. 산무. 가맹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얄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담이 없습니다. 재료비만 받고 인테리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봉이 통닭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옛날 아빠의 감성을 자극을 했죠. 보시면은 보름달에다가 옛날 통닭 해가지고 아빠가 생각나게 하는 집입니다. 배달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봉이 통닭집에 들러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세요.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봉이 통닭은 그 집에 와서 먹든지 사갖고 집에 가든지 배달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봉이 통닭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설빙입니다. 설빙 다 아시죠? 설빙도 정선희 대표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요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당뇨에 걸리십니다. 당뇨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떡을 만드셨습니다. 당뇨에 좋은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유학생활을 일본에서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식품영양학과가 일본에서 유학을 한다 그러면은 일본 음식 얼마나 디저트하고 그런 게 맛있는 게 많습니까? 이쁘고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광안리 남천동에서 빙수집을 오픈합니다. 빙수인데 그냥 빙수가 아니고 빙수에다가 그냥 찹쌀떡을 살짝 올려봤습니다. 시루떡이죠. 노란 거. 인절미를 딱 얹어가지고 인절미 토스트 팔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당도도 젊은 친구들서부터 노인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커지고 연령대도 부담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퓨전 떡 카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절 행계 그거고, 떡 대신 물 대신에 이전에 팥빙수 드셔보셨죠? 얼음 갈아서
얼음 갈아서 연유 넣고 그 다음에 미숫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콩, 단팥 해놓은 게 팥빙수죠. 이전에 팥빙수 가는 기계도 있었죠. 그런데 설빙의 팥빙수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입에서 녹죠. 그런 빙수에다가 다양하게 지금은 망고 뭐 딸기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빙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를 했고 디저트 카페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학을 통해 가지고 일본식을 접목을 갖다 한 거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도 외국에 유학도 많이 가지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설빙은 또 그런 식으로 탄생했다. 설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또 있죠. 지금 기술 창업 관련해서 설빙이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설빙이 중국에서 진출했는데 역공당했죠. 그래서 설빙은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설빙 같은 팥빙수를 팔다가 중국 업체에서 상표권 분쟁을 걸어가지고 설빙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중국을 진출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표권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설빙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설빙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지금 본주, 이삭 토스트, 이비가 짬뽕집, 우동집, 통닭집, 팥빙수집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가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